자, 16번을 봅시다. 다음 중 전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골라보라고 했네요. 자, 전압의 단위는 볼트이다. 당연히 맞죠. 자, 일반 가정의 전압은 주로 220볼트이다. 우리나라는 220볼트이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110볼트짜리를 쓰기도 한다.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맞죠? 전압이 높을수록 전류는 세게 흐른다. 그래서 우리가 전압은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죠. 맞고, 높은 전압을 얻으려면 전지를 병렬, 직렬로 연결한다. 아이고 틀렸고. 그래서 답은 5번. 다음 중 전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얘들아, 만약 프린트 답이 틀린 것 같거나 아니면 연습 문제 답이 선생님이 해설해 주는 게 틀린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혼자 가만히 있어? 저 선생님 바보네 이러고 가만히 있지 말고,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꼭 선생님한테 알려주도록 합니다. 알겠죠? 네. 맞아. 답을 이렇게 PPT로 만들어 봤는데, 그죠? 답은 5번. 다음 중 전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네요. 또 자, 거의 비슷한 문제네요. 비슷한 문제인데 뭐가 다른지 봅시다. 자, 이거 위에 3번이랑 똑같다. 도선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전압의 정의 볼트를 사용하고, 전압의 크기는 전압계로 당연히 측정을 하죠. 전압이니까. 전압이 높을수록 전류가 세게 흐른다. 얘도 4번이랑 똑같이 전압은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그러면 3번이 틀리네요. 자, 그럼 3번은 뭐에 대한 설명인가요? 3번 어디에 대한 설명이지? 3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죠? 모든 전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얘가 뭐죠? 전기력 아닌가요? 전기력, 그죠? 전기력에 대한 설명이죠. 네, 넘어갑시다. 자, 전류를 물의 흐름으로 비유할 때 역할이 비슷한 것끼리 연결하시오 했네요. 자, 전압은 압력을 제공해서, 즉 압력이라는 건 어떤 힘을 제공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인 거죠. 수압 역시 물을 흐르게 하는 능력이니까 요렇게. 자, 전지는 전압을 제공해주는 역할. 수압을 제공해주는 건 펌프였죠. 펌프는 물의 높이차를 유지해줘서 높이차를 유지해서 수압을 계속해서 제공을 했다. 자, 도선은 어떤 거랑 같죠? 도선은 전류가 흐르는 길이고, 파이프 역시 물이 흐르는 길이니까 도선과 파이프가 연결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구는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파악할 때 쓰죠. 왜냐면 전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면 전구도 불이 켜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물레방아 역시 물이 흐른다면 물레방아가 돌아가죠. 자, 스위치는 밸브 역할을 하죠. 스위치는 껐다 켰다 하는 거. 밸브 역시 물을 흐르게 했다 안 흐르게 했다 하는 것. 뭐 다른 말로, 우리말로 수도꼭지, 영어로 밸브. 밸브. 얘들아 이거 고쳐줘. 밸프 아니죠? 밸브. 자, 다음 중 전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얘가 사실 맞는 거죠. 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은 전기 저항, 그죠? 지금 단순히 맞는 걸 고르는 것보다는 어떤 게 무엇의 설명인지를 좀 머릿속으로 매칭시켜보는 게 더 중요하죠. 도선 속을 이동하는 전자의 속력은 뭔가요? 아직 안 배웠는데, 그죠? 도선 속을 흐를 수 있는 전자의 수, 얘도 안 배웠는데, 그죠? 전지 속에 들어있는 전하량이 뭘 의미하죠? 다 안 배운 것 뿐이네요. 근데 한번 우리가 배운 걸로 유추라도 해봅시다. 도선 속을 이동하는 전자의 속력은 빠르면 빠를수록 전압이 센 거겠죠? 그 다음에 전자의 수는 전하의 양이 되니까 결국 얘는 전류의 세기가 될 거고요. 4번은. 네, 5번은 전하량? 5번은 이런 개념은 잘 존재하지 않는데, 그죠? 자, 네, 넘어갈게요. 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됩니다. 답은 1번. 자, 20번 봅시다. 저항이 다른 두 니크롬선 A, B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전류와 전압은 서로 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직선의 그래프 모양을 그리고 있죠. 자, A가 지금 전압에
따라서 B보다 지금 전류가 더 세게 흐르고 있으니까 A가 저항이 작은 거니까 짧은 니크롬선. 다른 말로 저항이 작다. B는 긴 니크롬선, 다른 말로 저항이 크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보래요. 자, 전압과 전류는 비례한다. 전압과 전류는 비례하나요? 비례하니까 일직선이죠. 맞죠? 기울기는 저항의 역수이다. 아, 어렵다. 그죠? 자, 보면 ohm의 법칙을 이용해 보면 되죠. ohm의 법칙은 뭐죠? ohm의 법칙은 저항의 입장에서 서술해 볼게요. 저항은 얼마죠? 저항은 전류의 세기분의 전압이다. 맞나요? 맞죠, 맞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 지금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얼마야? 기울기는 항상 x축분의 y축이니까 지금 x축이 전압이니까 v고 y축이 전류니까 i네요. 자, 근데 우리 ohm의 법칙에서 r은 i분의 v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지금 v분의 i, 지금 ohm의 법칙 얘의 역수죠, 역수. 얘네 둘이 지금 역수 관계잖아요. 역수. 그죠? 따라서 얘는 R분의 1이 맞죠? 따라서 기울기는 저항의 역수이다. 자, 어려웠다. 그죠? 니크롬선 A와 B의 저항의 B는 2대 1이다. 자, 저항을 구해볼까요, 그러면? 자, 둘 다 저항을 구해보면, 자, 얘를 어디다 쓸까? 얘는 특별히 계산이니까 한번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이 친구는. 자, 니크롬선 A의 저항은 R은 R이라고 쓰면 헷갈리니까 지우고 다시. 자, A의 저항, 즉 RA 이렇게 하면 구분이 되겠죠. 자, RA는 I분의 V인데 지금 어디를 지나요? 지금 A가 0.4V와 4A를 지나죠. 0.4V, 4A 여기를 지난단 말이야. 여기 0.4V, 4A. 그러면 4A 분의 0.4V네요. 그죠? 그럼 얘는 0.1옴. 자, B의 경우에는 B의 저항 RB는 역시 똑같이 ohm의 법칙에 의해 I분의 V인데 얘는 0.4V와 2A를 지나니까 2A 분의 0.4V. 여기 2점 말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얘는 0.2옴. 따라서 저항의 B, RA 대 RB는 2대 1이 아니라 0.1옴 대 0.2옴이니까 당연히 답은 1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 3번 1대 2다. 자, AB의 길이가 같을 때 단면적은 A가 더 넓다. AB 단면적이 같을 때 길이는 A가 더 길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 지울게요, 지금. 자, 지워봅시다. 쓱싹쓱싹. 자, 선생님 지금 되게 중요한 거 할 거예요. 이 문제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렇게 강조를 막 하고 있는데 중요하다고 막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겠지. 중요하다고 막 강조를 하고 있다. 자, 선생님이랑 옛날에 점토의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해서 굵기와 길이가 저항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얘를 선생님이 깔끔하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어떤 도선이 있을 때 굵기와 길이에 영향을 줘. 그럼 길이를 L이라고 해봅시다. 길이를 L,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이 단면적을 S라고 합시다. 얘들아, 굵기는 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 사실 굵기는 단면적이랑 같겠지? 즉, 단면적이라는 건 밑면의 넓이를 말하는 거야. 밑면의 넓이. 밑면의 넓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굵기가 두꺼울 거 아니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런 거 했었어. 도선의 저항이라는 거는 길이에는 비례하고 그 다음에 굵기에는 반비례한다. 맞아요? 근데 길이라는 걸 우리가 L이라고 쓰고 굵기라는 걸 S라고 써보자. 그죠? 얘를 한꺼번에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저항은 비례해. 어디에? S분의 L에. 즉 단면적분의 길이에.
자, 나 길게 설명했다. 엄청 길게 설명했다 지금. 그지? 엄청 길게 설명했다. 그죠? 아이고. 자,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자, 봅시다. A와 B의 길이가 같대. 길이가 같을 때 A, 지금 RA가 RB보다 지금 작죠? 이런 상황이죠. 저항이 더 작은 상황이야, A가. 근데 이때 길이가 같을 때 단면적은 어떨까? 단면적의 경우에는 어떨까? 지금 단면적은 저항에 반비례하니까 A가 오히려 B보다 더 크겠죠? 따라서 4번은 맞는 보기는 A가 더 넓으니까, 그죠? 자, A와 B가 단면적이 같을 때 역시 RA가 RB보다 작고, 그죠? 지금 저항이 더 작은 상태인데 길이는 지금 저항에 비례하니까 길이의 경우에는 A가 B보다 더 작죠? 따라서 A가 더 긴 게 아니라 B가 더 긴 거죠. 따라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 5가 됩니다. 지금 엄청 길게 설명했는데, 그죠? 엄청 길게 자세히 설명했다, 그죠? 이거 필기 안 해놓으면 바보, 그죠? 자, 다음 중 여러 가지 전기기구의 기호를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봅시다. 자, 전류계, 전구, 스위치, 전지, 저항, 전기 회로도에 쓰이는 기호들입니다. 자, 전류계의 경우에는 여기가 A가 되어야겠죠. 왜냐면 암페어이기 때문에. V가 써져 있는 거는 전압계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전압계, 그죠? 답은 1번. 옳지 않은 것 골라보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자, 바보같이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전구, 전지, 스위치, 저항 얘네를 외워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보자. 스위치가 지금 열려있다, 그지? 이건 열려있는 스위치를 의미해요. 닫혀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 닫혀있을 때는 어떻게 생겼냐면, 닫혀있을 때는 요렇게 아예 요렇게 닫혀있어요. 이렇게. 괜찮나요? 그 다음에 전지의 경우에 이 길고 얄달한 쪽이 플러스 극 쪽, 그 다음에 여기 짧고 굵은 쪽이 마이너스 극 쪽이에요.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흐르니까 얘가 이쪽으로 흘러서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자, 어렵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22번. 다음 그림과 같은 전기 회로에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려고 한다. 23을 보고 지금 헷갈렸습니다. 23 전압이 뭐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려고 한다. 전압계 단자 가와 나는 각각 회로의 기역 리을 중 어느 부분에 연결해야 할까? 자, 일단 저항이 여기 있네요. 이게 니크롬선이죠. 저항이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저항에 지금 병렬로 연결을 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기역 리을은 일단 들어가면 안 돼, 그죠? 지금 우리가 전구에 걸리는 전압 측정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 측정해야 되니까 디귿 리을 중에 하나인데, 자, 플러스 단자와 플러스 극, 마이너스 단자와 마이너스 극 맞춰줘야겠죠? 자, 마이너스 극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단자, 즉 가가 오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리을, 이쪽이 플러스 단자 쪽 나가 오면 되겠죠? 그래서 가나는 각각 디귿 리을, 답은 4번 이렇게 되죠. 자, 다음은 전기회로에 연결된 전압계의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23번. 자, 마이너스 단자가 15V에 연결되어 있대요. 마이너스 단자가 의미하는 것은 최대값. 눈금의 최대값이라고 했죠? 눈금의 최대값 여기 15V 여기 있네. 그럼 위에 있는 이 친구들을 읽어줘야 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보면, 자, 지금 15V 사이에, 지금 10V와 15V 사이에 있는데, 지금 보면 10개의 눈금으로 이 사이가 나누어져 있어요. 10개의 눈금. 따라서 이 차이가 5인데 5 나누기 10 하면 한 눈금이 0.5V죠. 근데 이 0.5V짜리가 하나, 둘, 셋, 넷, 4개네요. 그죠? 지금 그래서 10V에다가 0.5V짜리가 지금 4개의 눈금만큼 더 간 거네요. 그러면 따라서 10V 더하기 2V에서 12V, 답은 12V이다. 답은 12V이다. 답은 12V이다. 됐나요?
자, 24번도 중요합니다. 24번 중요하죠. 24번 별표. 자, 중요한데, 자, 다음 그래프는 여러 가지 물질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 얘들아, 도선으로 사용하기 가장 좋은 물질은 어떤 물질이야? 같은 전압을 걸어줬을 때 전류가 더 세기가 세면 좋은 물질 아니야? 도선으로 사용하기. 왜냐면 이런 도선은 저항이 작다는 거잖아. 뭔 소린지 알아? 즉 같은 전압을 걸어줬어도 저항으로 유실되는 양이 적으니까 전류 세기가 커지는 얘네가 도선으로 사용하기 가장 좋은 물질이지. 괜찮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같은 전압 대비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르는 건 네, 지금 종이 쳤는데, 자, 같은 전압 대비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르는 애는 지금 이 친구죠. 지금 보면 E는 여기 봐봐. E는 여기 보면은 여기를 지나죠. 지금 봐봐. 전압은 요만큼밖에 안 걸어줬어. Y축이 전압이잖아. 전압은 이만큼밖에 안 걸어줬어. 이게 전압의 양이야. 근데 파란색 봐봐. 파란색. 지금 전압은 저 정도인데 전류는 이만큼을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저항이 매우 작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이거 수학적으로도 풀어볼 수 있다. 봐봐. 보면은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죠? 오음의 법칙. R은 I분의 V이다. 물론 이렇게 배웠죠. I는 R분의 V이다. 근데 얘랑 똑같은 식이잖아요. 얘랑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죠? R은 I분의 V죠.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물질이라며 도선으로 사용하기. 그럼 R은 I분의 V인데 지금 딱 완전 좋게 되어 있어. 봐봐. 전류와 전압. 그지? 지금 X축이 전류고 Y축이 전압이죠. 근데 기울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X축분의 Y축이니까 전류분의 전압이니까 지금 딱 기울기가 지금 저항이죠. 근데 얘가 지금 기울기가 제일 작잖아. 기울기가 제일 작죠. 수학에서 기울기 배웠죠, 우리? 이의 기울기가 제일 작고 기울기가 저항이니까 저항이 가장 작은 E가 도선으로 사용하기 가장 좋은 물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중 전류가 일정하게 흐를 때 저항의 크기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봅시다. 자, 저항의 크기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자, 보면은 지금 전류가 일정하대요. 전류가 일정하고 저항의 크기와 전압의 관계. 그럼 봐봐. 자, 우리가 R은 I분의 V라고 아까 지금 오음의 법칙에서도 얘기했는데 I가 일정하대. 그럼 I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 얘는 고정이야. 그러면 R과 V는 어떤 관계야 지금? 비례하는 관계죠. 비례하는 관계. 따라서 요런 식이 될 수 있겠죠. 비례하는 관계. 답은 2번. 그죠? 비례하는 관계이다. 그래서 저항과 전압은 비례한다. 물론 전류가 일정할 때. 자, 26번 봅시다. 전기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아닌 것은 X를 하래요.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했었죠. 우리 그래서 도체는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부도체는 저항이 너무 높아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 전류가 그래서 거의 흐르지 않는 물질.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저항이 달라진다. 자유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가 충돌하여 생긴다. 이거 맞죠? 이게 저항의 원인이었어. 저항의 원인에 대한 설명. 다음에 전기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저항의 정의. 전기 저항의 단위는 옴이며 옴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정의를 했었고 전기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다. 옴의 법칙. 그죠? 그래서 옴의 법칙은 우리가 배웠을 때 I는 R분의 V였지만 V는 IR이다. R은 I분의 V다. 이거 세 가지를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모두 O. 자, 저항이 25민 니크롬선을 길이가 절반이 되도록 잘라 겹쳐서 사용할 때, 자, 아까
아이고 아까래. 그 몇 번이었죠? 10몇 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선생님이 요런 식 썼던 거 기억나죠? 자, 저항 R은 어디에 비례하냐면 저항 R은 S분의 L에 비례한다. S는 단면적, L은 길이였어요. 도선의 길이와 단면적 이렇게 비례한다. 자, 근데 얘가 길이를 원래 저항이 25mm 때가 길이가 L이고 S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근데 지금 길이는 절반으로, 즉 2분의 L이 됐고 그 다음에 겹쳐서 사용한대요. 겹쳐서 사용한다는 건 단면적이 2배가 되었다는 뜻이죠. 따라서 4분의 S분의 L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5분의 4분의 1 해서 4분의 1 25 곱하기 4분의 1 해서 답은 5입니다.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 문제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모르면 될 때까지 질문해야 됩니다. 28번 봅시다. 자, 전기 저항을 이제 비유한 그림이었는데 다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거? 저항이 아니라 기울어진 걸 뭐라고 하죠? 아, 빗면. 맞아요. 빗면. 여기 빗면을 구르는 쇠구슬이 있어요. 근데 쇠구슬이 막 못에 부딪히죠? 그래서 못을 원자 핵에 비유하고 쇠구슬을 전자에 비유할 때 쇠구슬과 못의 충돌을 우리는 전기저항으로 비유했었습니다. 네,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29번 봅시다. 다음 중 전기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기저항,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크다. 저항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몇 번 말해. 지겨워 죽겠다. 그죠? S분의 L에 비례한다. 자, 저항이 그래서 길이가 길수록 전기저항도 커진다. 비례하니까. 아이고. 전기저항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얘도 맞죠? 전기저항이 크면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한다. 자, 전기저항 R은 I분의 V입니다. 따라서 I분의 V이다. 따라서 R은 I분의 1에 비례하므로 R과 I는 반비례죠. 따라서 전기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는 잘 못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 맞고 그 다음에 같은 물질로 만들어진 물체는 전기저항이 모두 같다. 띠. 왜 이거 아니야? 방금 배웠잖아. 똑같은 도선이더라도 길이와 단면적에 따라서 저항이 달라진다고 지금 배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도선에 걸리는 전압을 높여도 저항값은 일정하다. 얘 맞죠? 얘들아 이거 왜 그래? 자, 도선의 V는 IR이죠. 근데 도선의 저항값은 보통 일정합니다. 도선을 바꾸지 않으면 저항값이 일정하겠죠? 그러면 전압을 높이면 뭐가 높아지는 거야? 전류가 높아지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가나 회로의 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0번 봅시다. 자, 지금 가는 직렬. 저항의 직렬이죠. 지금 전구를 저항이라고 봤을 때 저항이라고 봤을 때 직렬로 연결한 거고 병렬로 연결한 거죠. 얘도 역시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전지는 둘 다 직렬이죠. 전구는 저항에 해당한다. 맞고 가는 각 전구에 흐르는 전류가 같다. 직렬일 때는 전류는 같다. 그 다음에 전구 한 개 연결을 끊으면 나머지 전구 꺼진다. 직렬이니까. 나는 병렬 연결이다. 나에서 전구 한 개 연결을 끊으면 나머지 전구는 불이 켜져 있다. 그죠? 얘가 틀려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다음 그림과 같이 10ohm과 20ohm인 저항을 직렬 연결한 후 6V의 전원에 연결했대요. 자, 20ohm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몇 볼트인지 구해라 라고 했네요. 자, 우리가 저항의 직렬 연결, 이거는 까만색으로 쓸까?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 공식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얘를 여기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 전압의 세기, 저항의 크기, 그 다음에 I2, V2, R2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전체 회로의 전류 전압 저항을 각각 I, V, R이라고 합시다. 이때 I는 I1과 I2와 모두 같고
V는 V1 더하기 V2고 그 다음에 R은 R1 더하기 R2다. 근데 V와 R이 비례한다. 이 둘이 비례하는 관계다. 따라서 어떤 비례식이 있었냐면 V1 대 V2는 R1 대 R2다. 자, 어렵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에 따라서 뭘 쓸 수 있냐면 두 가지의 식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V1 더하기 V2는 전체 전압이 6V니까 6V다. 그죠? 이 식을 사용한 거죠. 이 식 1번식. 따라서 요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식을 초록색으로 써보면 두 번째 식은 이 비례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V1 대 V2는 R1 대 R2니까 R1이 얘가 지금 10ohm이고 R2가 20ohm이기 때문에 1대2죠. 1대2다. 따라서 이렇게 곱해보면 V2는 2V1이다.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20ohm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니까 V2를 구하고 싶죠? 자, 그러면 지금 빨간색으로 얘랑 이 두 식을 연립을 하면 되죠. 연립방정식. V1 더하기 V2는 6V다. 다음에 2V1 빼기 V2는 0이다. 자, 얘 그러면 더해보면 3V1은 6V다. 그럼 V1은 2V, 그 다음에 V2는 4V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20ohm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인 V2는 4V다. 답은 4V. 풀 수 있어야겠죠. 어렵다. 자, 이거 똑같은 문제네요. 그죠? 지금 똑같죠? 6V에 10ohm, 20ohm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까지 똑같은데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비. 전압의 비 지금 V1 대 V2는 지금 뭐랑 같죠? V1 대 V2는 R1 대 R2와 같으니까 10ohm 대 20ohm과 같아서 1대2다. 전류는 항상 같죠? 지금 보면 전류는 여기 자, 여기 주황색 보시면 여기 이 식 I는 I1과 I2와 모두 같다. 그럼 얘네 둘이 같으니까 1대1이죠. 그냥. 따라서 답은 3번이 된다. 자, 33번 봅시다. 자, B와 C 전구 1과 2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였더니 IB가 125, IC가 125. 자, 이거 지금 저항의 직렬 연결이죠. 저항의 직렬. 얘는 까만색. 자, 내용이니까 저항의 병렬 연결이죠. 병렬 연결. 자, 지금 보면 IA는 지금 A는 뭐야? A는 전체 회로에 흐르는 거지. 그 다음에 B는 얘가 전구 1이고 얘가 2라고 했을 때 전구 1에 흐를 때, 그 다음에 C는 전구 2에 흐를 때죠. 자, 그러면 저항의 병렬 연결식을 써보면 첫 번째 식은 IA는 IB 더하기 IC다. 병렬 연결이니까. 그 다음에 전압 VA는 VB와 VC가 모두 같다. 그 다음에 저항의 경우에는 RA분의 1은 RB분의 1 더하기 RC분의 1과 같다. 근데 전류와 저항이 반비례하는 관계라고 했었죠. 따라서 RB 대 RC는 IA분의 1 대 IB분의 1 대 IC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었죠. 자, 근데 이거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요. 자, 이 빨간색 요것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따라서 IA는 IB인 125mA 더하기 IC인 125mA다. 따라서 IA는 250mA. 답은 3번. 자, 다음 중 저항의 직렬 연결과 관련이 있는 것은 자, 퓨즈 내리면 모든 집안의 전기기구가 꺼지죠. 따라서 퓨즈는 직렬. 그 다음에 가로등 하나 꺼진다고 해서 모두 다 꺼지지 않죠? 병렬. 멀티탭 병렬이죠. 하나 꺼진다고 다 꺼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따로따로 켜고 끌 수 있으니까. 화재 감지 장치 직렬이죠. 화재 감지 장치에는 화재 감지 부위와 감지 부위, 얘가 바이메탈이라고 했었죠. 바이메탈. 화재 감지 부위와 그 다음에
경보 부위가 있었어요. 경보 장치 부위. 이 부위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답은 기역 리을. 가정에서 전기기구를 동시에 많이 연결하면 전류가 세져서 화재 등 사고가 날 위험이 있죠. 따라서 차단기는 전류가 너무 과도하게 흐를 때, 얘들아 왜 전기기구를 동시에 연결하면 전류가 세져? 왜지? 전기기구는 뭐로 연결되어 있어?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주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를 하나하나 저항이라고 생각해보면, 저항을 병렬로 많이 연결하면 어떻게 돼? 저항이 작아지죠. 저항은 많이 연결하면 많이 연결할수록, 병렬로 많이 연결하면 많이 연결할수록 저항이 작아지죠. 전체 저항이 작아진다는 건 뭐야? 전류가 너무 세진다. 과전류죠. 과전류. 과전류 때문에 지금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면 얘가 이렇게 전선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차단기가 회로를 끊어서 사고를 막아주는데, 이때 기역 리을 중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위치를 골라라 라고 했네요. 자, 답은 기역이죠. 왜? 기역에 직렬로 연결해야 하는 거죠. 봐봐. 지금 니은에 설치를 하면 얘만 꺼지죠. 맞아요? 니은에 설치를 한다면 얘만 꺼지죠. 자, 디귿에 설치를 한다면, 지금 디귿에 직렬로 설치를 한다면, 디귿에서 직렬로 설치를 하면 얘네 이렇게 세 개만 꺼지겠네요. 그죠? 디귿은 그 다음에 리을에 설치한다면 냉장고만 꺼지겠네요. 따라서 기역에 직렬로 연결해야 청소기도 꺼지고 TV도 꺼지고 여기 있는 드라이기, 전자레인지, 냉장고가 모두 꺼지죠. 그래서 기역에 가장 센 전류가 흐르고, 차단기는 모든 전기기구와 한 전선에 직렬 연결되어야 모든 전기기구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 회로에 동일한 전구 C를 추가로 병렬 연결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그죠? 자, 보면은 자, 해봅시다. 이럴 때는 그냥 일단 가정을 하고 봐야 돼요. 일단 전체 회로가 A, B만 연결됐을 때, 현재 A, B만 연결됐을 때 전체 회로에 전압, 전류, 저항을 각각 뭐 이렇게 둬봅시다. I는 R분의 V이다. 그래서 얘가 각각 전류, 저항, 전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각각의 IA, IB, IA, 또 I로써 VA, RA가 있고, 여기 전구 B에 걸리는 IB, VB, RB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공식을 보면은, 자, 전체 I는 IA 더하기 IB죠. 근데 동일한 전구기 때문에 결국에 나눠서 걸리는 전압이 똑같을 거예요. 따라서 얘가 각각이 얘가 2분의 I, 얘가 2분의 I, 나눠서 걸리는 전류의 비가 똑같을 테니까 2분의 I, 2분의 I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V는 VA와 VB가 또 모두 똑같죠? 병렬 연결의 정의니까 이게 특징이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전체 R이 문제인데, 전체 R분의 1은 RA분의 1 더하기 RB분의 1일 거란 말이죠. 근데 얘가 지금 똑같은 전구니까 저항이 같을 거예요. 따라서 RA랑 RB가 같아서 이렇게 고쳐줄 수 있죠. 그러면 RA분의 2가 되죠. 따라서 RA는 얼마가 되냐면 2R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바꿔서 써볼게요. 자, 전구 A가 지금 현재 2분의 I, 그 다음에 V, 그 다음에 2R. 전체 회로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식이죠. 전구 B도 똑같아요. 지금 2I, 2분의 I, V, 2R 이렇게. 자, 이 상황에서 전구 C를 추가로 병렬로 연결하는 거죠. 자, 환장하는 거죠. 그죠? 자, 추가로 병렬로 연결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냐고 했네요. 자, 그럼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자, C를 추가로 연결을 하면 C는 이제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C가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자, 전류도 바뀌죠. 왜? 저항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전구의 저항은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압이랑 저항은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VER이 될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전체 회로의 저항이 바뀐다는 거죠. 왜? 병렬로 연결했으니까. 그럼 전체 회로의 저항이 어떻게 바뀌냐면 전체 회로의 저항을 X라고 해봅시다. 그럼 X, 자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까지 되겠죠. 이제 3개니까. 그럼 X분의 1, 전체 저항을 지금 모르니까 2R분의 1 더하기 2R분의 1 더하기 2R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2R분의 3이 됩니다. X는 얼마가 되냐? X는 3분의 2R이 되는 거죠. 지금 봤어? I는 3분의 2R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전체 회로. 근데 V가 바뀌지 않았어. 그러면 I도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2분의 3I로 바뀌는 거죠.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회로의 전체 저항은 작아진다. 작아졌죠? 지금 3분의 2R로. 전구 AB의 밝기는 변화 없다. 밝기는 변화 없을까요? 자, 볼까요? 자, 밝기는 뭐에 관련 있죠? 밝기는 전류의 세기와 관련이 있죠. 전류의 세기. 자, 지금 전체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분의 3I가 됐단 말이죠. 근데 얘네 셋에 정확히 나눠줘서 들어갈 거예요. 그럼 따라서 2분의 I, 2분의 I, 2분의 I 이런 식으로 해서 2분의 3I가 그대로 이렇게 합쳐서 2분의 3I가 되겠죠. 왜냐면 전구 세기가 똑같은 거니까 전류도 똑같이 나눠줘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밝기는 옛날에도 2분의 지금 주황색 표시 보세요. 옛날에도 2분의 I였고 지금도 2분의 I니까 밝기는 변화가 없네요. 자, 전구 ABC의 밝기는 모두 같죠?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약해진다. 강해졌어요. 그죠? 강해졌다. 원래 I에서 2분의 3I가 됐으니까 더 세졌죠? 그 다음에 전구 ABC에 걸리는 전압은 모두 V로 같죠? 따라서 답은 4번. 어렵다. 그죠? 37번 봅시다. 다음 그림은 같은 종류의 전구 3개를 또 병렬로 연결했네요. 그죠? 이때 아래쪽에 있는 스위치 하나를 이번엔 완전 반대 상황이야. 아까는 A, B만 있다가 C를 추가로 연결했다면 얘는 원래 A, B, C가 다 있었는데 추가로 닫은 거야. 그러면 36번과 37번 정확히 반대 상황으로 설명해주면 돼요. 자, 나머지 두 전구는 처음보다 밝아졌다. 아니죠. 밝기가 변화가 없었죠. 변화 없음. 전체 밝기는 전구한개가 꺼지기 전과 같다. 얘 맞죠? 아까도 변화 없었으니까. 반대로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나머지 두 전구의 밝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얘도 맞는 거죠. 따라서 답은 전체 밝기 얘들아. 얘 틀렸죠? 선생님 실수했는데 방금 전체 밝기는 당연히 얘들아 하나의 전구의 밝기는 변화가 없잖아. 그러면 3개인 거보다 당연히 2개인 게 어둡죠. 2개인 게 어둡죠. 3개인 게 밝기가 밝죠. 따라서 전체 밝기는 꺼지기 전과 같은 게 아니라 꺼지기 전보다 어두워졌다. 전체 밝기라고 했으니까 전구 하나가 아니라 전체. 이런 거 헷갈리지 마세요. 알겠죠? 선생님처럼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답은 3번. 자,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들은 38번 모두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네, 자, 연습 문제 첫 번째 프린트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 프린트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이제 온라인 클래스 올려놓은 그 프린트로 넘어가 봅시다.